자, 로그인스 8 설치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좀 오래 또 장황하게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일단 리눅스 설치에서는 파티션을 분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리눅스 설치되는 그 디렉토리들은 슬러시라고만 지정해주면, 다수의 디렉토리들이 그 슬러시에 지정된 영역에 같이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 실무에서 서버로 구성할 때는 예, 몇몇 디렉토리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로 한 가족이 생활하는 것처럼 한 파티션에다 그냥 설치되는 공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수압이라는 걸 나눠야 된다. 자, 수압은, 아유, 죄송해요. 가끔 펜이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자, 이제 수압이라는 건 뭐냐면, 하드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선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램 이상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에서는 뭐 그런 어떤 다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만 사용자를 좀 더 받기 위한 방법으로 대전에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관건은 뭐냐면, 자, 지금 내가 100기가의 하드를 있는데 수압을 그중에 얼마를 나눌 것이냐. 또 말씀드리면 수압 용량은 이제 전통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데, 유닉스 시절에는 디스크의 10%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기가다 그러면, 유닉스 설치하는 공간을 9기가를 쓰고, 1기가 정도를 이제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맞지 않죠. 지금 뭐 몇 페타라도 기본이고, 뭐 엑사바이트, 뭐 이렇게 페타바이트, 막 이렇게 그, 대용량 수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전통적으로 리눅스는요, 거의 리눅스가 90년대 중반,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 리눅스가 그 시작될 시점에서는 리눅스라는 이미지가 뭐냐면 컴퓨터 낮은 성능에 메모리도 작고 CPU도 뭐 386, 486 같이 성능이 낮은 그 시스템에 설치되는 운영체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을 램에 곱하기 2 이를 잡는 그런 게 대세였어요. 왜냐면 뭐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메모리가 메가 단위였거든요. 뭐 8메가, 16메가, 32메가 이렇다 보니까 뭐 두 배 이렇게 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용량 서버에도 죄송합니다. 대용량 서버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메모리 두 배는 너무 이제 과하다는 게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명확하게 얼마다라기보다는 그냥 권장하는 정도로 나오는데,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요. 죄송합니다. 자, 교재가 있으시면 로킹뉴스 팔로 링스마스터 2급 정복하기 기준으로 이제 파티션 분할 영역이 있는데 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파티션 영역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쭉 해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설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볼게요. 요 챕터부터 봐볼까요? 이제 파티션 분할의 2.2.5 파티션 분할이 이거는 뭐 다른 책들 다 있습니다. 로키 뭐 1급, 그 다음에 핵심 이야기, 팔로 이야기, 구로 이야기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나눠야 될 거 필요할 거 다 설명 제가 쭉 해놨는데, 이제 수업만 보겠습니다. 수업 한 번 더 관장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수업은 시스템에서 자료 처리할 때 램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되는 수압 영역은 다양한 기준에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방법이 램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또는 이제 수학 공간으로 사용되는 디스크의 크기, 디스크를 또 기준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이제 설치되는 응용 프로그램, 또는 동시에 응용 프로그램 되는 것들, 더 나아가서 접속하는 사용자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분석한다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접속하는 사용자도 그 로그인할 때 최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최도 어떻게 보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면 램의 크기에 따라 할당했다는 겁니다. 거의 표준처럼 거의 2000대 초반까지는 램 곱하기 2를 해서 수업을 지정했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용량이 기본이 보통 뭐, 그 조그만 서버도 메모리가 800기가씩 껴있으면 뭐 780 몇 기가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거기에 곱하기를 하게, 2를 하게 되면 뭐 1점 몇 테라를 수업으로 잡아야 된다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메모리가 굉장히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램까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수압까지 안 씁니다. 그 램에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하는 게 로켓뉴스가 레드햇 계열이라는 거. 그 전장에서 보시면 아셨을 거고, 레드햇 7, 8, 9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7, 8, 9, 10 버전까지 거의 이렇게 권장 수학 공간이라고 해서 이 정도만 잡아줘라 라고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표를 보시면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레딧에서 나온 표를 그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절전 모드 아시죠? 웨이크업 모드 같은 거 쓰는 때는 좀 더 잡으라는 건데 일단 저는 요거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2기가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씁니다. 그냥 곱하기 2하는 거죠. 뭐 2기가의 경우에 뭐 1기가다 그러면 2기가를 잡아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서 2에서 8기가 정도는 그냥 램하고 같게 하라는 거죠. 뭐 4기가면 4기가, 뭐 8기가면 8기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8기가에서 64기가는 뭐 램의 절반만. 왜냐면 뭐 메모리가 이 정도가 넘어가면 뭐 수압을 거의 안 쓸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절반만 잡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64기가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00기가, 800기가 떠 있는 경우에는 수압을 안 쓸 확률이 더 짙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말로 얘기하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최소 4기가 정도는 잡아줘라. 이걸 왜 4기가는 잡아줘야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몇몇 응용 프로그램,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 수학을 무조건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지금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안 잡으면 설치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는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이런 영향 때문에 레드햇은 뭐다? 반드시 수업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수업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스크, 그 자동 파티션, 아니, 그 디스크 파티션 분할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면, 일단 그 디스크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로컬 표준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디스크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단 로컬 표준도 볼게요. 저희가 지금 가상머신 상에서 제가 100가바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보이고요. 여러 개가 있다고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넘어가면 스크롤바까지 생기면서 나온다고. 저희 이제 100개짜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밑에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수 디스크 및 네트워크 디스크라고 되는데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에 또 원격지에 스토리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듣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죄송합니다. 자, 스토리지를 쓴다고 하게 되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누르시면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같은 뭐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가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미리 다 스토리지 같은 거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경지를 알려줄 거예요. 뭘 선택해서 뭐 아이스컷이 어떻게 추가하고 뭐 센 어떻게 추가 이렇게 알려줄 거면 그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스크가 보입니다.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 저희는 로컬 표준 디스크라고 여기에 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저장소 구성이 이제 자동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동 설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수업 슬러시랑 수업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개념도 없고 초보자인 경우에는 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 설치를 하라는 거 이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0기가인 경우에 자동치를 했을 때 파티는 어떻게 나눠지냐 또 이게 궁금하신 경우에 지금 이제 8버전 계열들 체계는 제가 넣지 않았지만 지금 로킹스 뭐 지난달에 나온 로킹스 9로 링스 핵심 이해하기에서는요 자동 파티션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놨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8기가, 9기가, 10기가 전부 다 100기가로 나눴어도 하면 요 용량대로 거의 정석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자, 일단 읽어보죠. 자, 리눅스 설치에서 파티션 분할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라 나오고요. 리눅스 설치된 공간 이외에 가상면에서 사실 이 부분이 이 수압이 반드시 분할되는 것 때문에 파티션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초보자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부트라는 게 나눠지는데 이 부트는 커널이 위치하는 영역이에요. 음. 그냥 여기 커널이 위치하는 내 디렉토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티브가 있고 LVM 제가 쓰는데 LVM은 디스크를 이제 여러 개를 묶어준 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표준 파츠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LVM이라는 건 이렇게 디스크를 묶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뛰는 그런 건데 커널이 들어가 있는 부트는 LVM에 묶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트만 따로 이제 1기가 정도 빼서 이제 커널을 넣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LVM을 넣는 건데 LVM에 넣으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용량을 디스크를 추가 장착을 하고 용량을 실시간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 파티션 분할을 하게 되면 LVM으로 간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LVM은 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파티션 분할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수동으로 갑니다. 사용자 정의 설치. 사용자 정의 설치를 누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면 바로 이제 수동 파티션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LVM 나오니까 이 설명 드려야겠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꼬십니다. 그래도 자동 설정으로 파티션 하려면 여기 누른다면 바로 자동 설정. 제가 설명드린 걸로 상태로 분할해서 넘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일일이 분할합니다. 자, 여기 드랍 다운 버튼 누르시면요. 표준 파티션, LVM, 심플 나오는데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표준 파티션으로 하고요. LV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 쪽에서는 다수의 디스크가 장착이 되거든요. 뭐 제가 뭐 영상 뭐 서버도 렉 타입 서버도 그러니까 서버용 서버들은 이렇게 렉 타입이라고 해서 가로로 허브처럼 가로로 들어가고 이 디스크를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뭐 디스크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뺄 수 있어요. 전원이 끄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디스크 추가, 디스크 제거가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LVM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LVM은 디스크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실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제가 디스크를 2기가짜리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3기가짜리도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5기가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자, 윈도우로 예를 들면, 이거 윈도우가 장착된 시스템에 이 세 개의 디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하나는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세 개가 나눠집니다. 세 개가 나눠져. 자, 근데 나는 C 드라이버 10기가가 필요해. 예를 들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누면 정상적으로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LVM이라는 기술이 뭐냐,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레이드하고 LV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 아마 URL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목록 필요하시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찍은 전체 유튜브의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될 텐데, 지금 뭐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LVM으로 이제 이걸 이제 묶으면 이걸 한 덩어리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10기가짜리 한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통으로 다 10기가를 그냥 한 드라이브인 것처럼 생성도 가능한데,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기가 덩어리를 C 드라이버를 막 9기가를 쓰고 또 D 드라이버를 1기가를 쓰겠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LV라고 합니다. 이게 LVM에서 구조를 보면 이 물리적인 구성을 PV라고 해요. 피지컬 볼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세 개, 이 PV들을 묶어서 만든 걸 VG라고 해요. 볼륨 그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에서 떼내는 얘네들을 LV라고 합니다. 로지컬 볼륨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안들런트 막 나오네. 네, 로지컬 볼륨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늘릴 수 있는 게 LVM인데 또 LVM 장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그, 한 1년 썼어요. 근데 C 드라이버 9기가 D 드라이브 1기가 꽉 찬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를 사러 갑니다. 그럼 몇 년 지났으니까 고용형 디스크가 나왔겠죠. 그래서 20기가짜리가 팝니다. 자, 그래서 20기가짜리를 서버에 낍니다. 예, 서버에 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용은요, 렉 타입을 쓰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서버에 디스크를 낄 수 있는 공간이 3개다. 보통 3개만 낀 거야. 그 다음에 20기가를 사서 앞에서 딱 껴버리면 돼. 딱 껴버리면 20기가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 PV로 생성하고 VG 익스텐드를 해버리면 이게 30기가짜리 덩어리처럼 만들어지고 이거를 여기 10기가, 여기 10기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 그냥 명령어로 엘보 익스텐드 해갖고 명령어만 순수하게 해도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를 뭐 이전하거나 이런 거 없이 용량을 바로 19기가, 11기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 줄이는 경우에는 네, 아니, 정보가 데이터가 날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사이트들은 좀 LVM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자유롭게 용량을 좀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LVM을 쓰는 거고 그런 형식으로 구성하는 게 LV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뉴 중에요. 그 메뉴 중에 이제 LVM 심플 비저닝은 또 뭐냐면 뻥카를 치는 겁니다. 뻥카를 친다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 이게 지금 10기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9기가, 1기가 이외엔 더 이상 못 나눠줍니다. 자, 근데 심프로비징 풀로 구성하게 되면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하는 동안에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심프로징 풀로 구성하게 되면 자, 9기가 1기가를 할당했는데 이 C 드라이버가 2기가밖에 안 써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7기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7기가를 추가로 뭐 이 드라이버다가 이렇게 뭐 5기가다 남아있는 공간을 이렇게 추가로 나눌 수 있게끔 해주는 구성하는 게 심프로비징입니다. 심프로비징. 물론 이제 이게 초과하면 10기가가 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임계치 같은 걸 계산해서 전체 10기가에서 뭐 90% 육박한다, 80 육박한다 그러면 이제 뭐 관련 정보가 뜯으면서 이제 디스크를 추가해야 된다는 권금에서 주긴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쨌든 심플한 비즈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디스크 이상의 어떤 이제 할당을 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큰 사이트에서는 먹히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뭐 회원 같은 거 가입하면 뭐 공간 1테라 준다고 하면 뭐 사용자들이 많은 거 다 1테라씩 할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1테라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 용량보다 좀 더 할당해주는 그런 방편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그냥 LVM은 무조건 그 전체 물리적 용량 범위 내에서만 할당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심플 비저닝은 사용량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추가로 할당해 주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저희는 그냥 표준 파티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재된 지점에 암호화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마운트나 접근할 때 암호를 물어보거든요. 그 암호를 잃어버리시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초보인 경우에는 일단 추천하지 않고요. 나중에 좀 잘하시게 되면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써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지금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0기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 네, 100기가를 때 사용 공간 보이실 거고요.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자, 파티션 추가하는 방법은 이제 플러스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티션은요, 저희가 지금 100기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음, 슬래시를 한 80기가 정도 나누고요. 80기가. 책도 제가 80기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한 건 이제 기비바이트로 하겠습니다. 뭐, 이거 기비바이트, 기가바이트 설명을 드렸죠. 일단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 자, 제가 이 가상머신 수압이 4기가이기 때문에 4기가인 경우에는 그냥 4기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네, 그냥 8기가로 하겠습니다. 8기가. 8기비바이트로 할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2기가 정도 남을 텐데요. 12기가는 좀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린 게 뭐냐면 제가 영상을 실습할 때 뭐 중간에 뭐 LVM 레이드 아니면 파티션을 생성을 해서 마운트하는 실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버추얼박스 기반이라 중간에 디스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급 책에는 디스크 추가하는 방법이 없지만 2급을 제한 1급이나 다른 책들은 또 디스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상을 제가 2급 기준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2급 책의 부록에는 디스크를 추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2급 교재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뒤에 공간을 조금 네, 남겨두시는 거를 네,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12기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플러스. 자, 적재 지점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드랍다운 버튼 이렇게 눌러보면 적재 지점은 이제 보통 영어로 마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냥 분할할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슬러시만 나눴는데 그래서 부트 같은 경우는 커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VM으로 구성하겠다 그러면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홈 말씀드렸죠.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드는 거라 용량이 기크가 드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VAR도
서버로 쓰게 되면 로그나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거, 스팸 메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부터는 뭐냐면 EFI를 쓰는 경우, 특히 이제 맥을 까시게 되면 부티 밑에 EFI라고 해서 바이오스 선택하신 다음에 1기가를 할당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가상호신 X86 계열의 NVIDIA를 쓰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래시만 수압만 나눌 거고요. 자, 슬래시하고 용량. 자, 용량도 잘 계산하셔야 되는데, 어, 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뭐 지난 영상에 보시면, 네, 1KB를 1024 단위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드디스크는 1KB를 1000바이트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80기가 기비바이트 로 하시면 이게 정확하게 G나 또는 GIB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G만 해보겠습니다. 네, 운영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G만 쓰시면 기비바이트로 할당됩니다. 이렇게 적재적소만 초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80기비바이트로 나눠서 정확하게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음. 아, 요거에 대한 용량은 이제 뭐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로키 8이든 9든 이제 있는데 그거는 몇 페이지에 또 나오냐면요. 223페이지. 혹시 링스 마스터 2, 예, 로키닉스 8로 링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인기 중에 203페이지 보시면 제가 용량이 단위 써놨습니다. 1000으로 계산하는 거랑 킬로바이트랑 그다음에 1024로 계산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 또 이게 또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요 페이지 띄워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80기가를 할당했고요. 자, 이제 수압을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수압은 플러스 누르시고요. 자, 적재지명 수압을 선택하시고요. 자, 기비바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8GB, 8기가바이트, GB까지 해볼게요. 적재지명 누르시면요. 이건 1KB를 1000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줍니다. 예, 많이 줄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되시면 이제 정확하게 용량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빼기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선택하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고, 자, 수압을 선택하시고, 네, 8G라고만 하셔도 되고, GIB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써준 거기 때문에, 뭐, 둘 다 아무렇게 해서, 이번엔 GIB를 해보죠. 적재점 추가하면 8기가를 할당이 되고요. 자, 하나 더 이쪽 좌측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SDA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디스크를 딱 하나 끼면, 옛날 구형 ID 디스크 빼놓고는 최근에는 다, 뭐 스카시라든지, USB라든지, 그 다음에 NVMe, SSD 같은 거 쓰시잖아요. 걔네들은 전부 다 SSD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첫 번째인 경우 A, 두 번째인 경우 B 이렇게 나오고요. 파지만 나누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논리 다섯 개가 넘어가면 순차적이진 않습니다. 번호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뒤에 이제 파티션 분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80GB가 슬래시, 슬랍이 8GB고요. 사용 가능, 총 공간 100기가 중에 지금 이제 12GB 남겨둔 건데 제가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면에 살짝 볼까요? 예, 일단 80기가, 이거 여기 슬래시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네, 적재지점 80기가 있고, 수정은 뭐 디스크 다른 거 고를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자, 장치 유형은 아까 설명드렸고,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자, 파일 시스템 유형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오스 부트는 전에도 아까 드랍다운 버튼 때 나왔죠? 예, 부트 밑에 맥용 같은 거, EFI 타입 시스템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경우에 요거 1기가, 부트 밑에 EFI에서 1기가 선택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자, 수압은 아실 거고, 그 다음에 VFAT는 윈도우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32. 이게 특수한 장비 같은 경우에 저거 2기가 정도 활동해주고 그 안에다가 부팅할 수 있는 것들을 넣거나 아니면 TFTP 같은 거 쓰는 경우에 저기다 넣어놓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적시 이번에 이제 저희 시스템 인텔 계열에서 네, 이 저희 환경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뭐 다른 환경에서 저걸 요구하게 되면 저걸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리눅스에서 쓰는 파일 시스템은 ext2, t3, t4, xfs입니다. 물론 이제 도대체 파일 시스템이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역서 할 때.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이제 포맷이라는 어떤 작업을 통해서 디스크 포맷하면서 구성을 하고요. 일정한 크기 뭐 블록을 나누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관련 정보를 기록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만 일단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T2부터 이 T4, XFS 차이가 뭐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요 페이지 풀어달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일단은, 네, 결론은 뭐냐면, XF를 쓰시면 돼요. XFS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이쌤이 구형일수록 예전에 EST2 2000년대 초반, 90년대 2000 초반 쓰였던 거 커널 2.2 기반 그때 이제 보통 EST2를 썼는데 파일이 2기가 이상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넉쭉 되어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9버전 XFS가 최신이거든요. 일단은 파일 500TB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테라. 그리고 밑에 이제 괄호는 원래 그 XFS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는 8 엑스바이트까지 가능한데 레딧에서 일단 500TB까지만 제한을 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최대 파일 시스템 크기, 파티션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원래 이론상은 16 엑스바이트까지 가능한데 500타일로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생성 개수도요. 생성 개수도 여기 오타가 있네. 예, 생성 개수도 예전에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유킹스 9에서는 아마 이거 수정됐을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엑스프레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벨 붙이는 건데, 뭐 지금은 라벨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름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완료 누르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포맷 한다는 얘기 나오죠? 변경 적용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빨간색 해결돼야 여기 설치지장 나오는 거고요. 자, K덤프 누를게요. 여기 설명 나옵니다. K덤프는 커널 같은 거 충돌해서 다운됐을 때 나중에 이제 이거를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사실 뭐 그냥 다운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디버거 툴 같은 걸 통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낼 때 쓰는 건데요. 일단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메모리 일부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느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K덤프 활성화는 빼시고 완료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와 호스트 이름 봐보죠. 자, 일단은 꼭 하셔야 될 게, 여기 이 네트워크를 키셔야 됩니다. 이제 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끔 상태면, 처음에 깔고, 이제 링스를 부팅을 하시게 되면, 네트워크가 안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IP가 할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가 건들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버추얼박스라는 걸 쓰고, 버추얼박스는요,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A클래스 사설 IP를 배분해서 나중에 이제 NAT라고 이런 기법을 통해서 가상머신에 있는 가상머신에 설치한 운영 시스템, 가상머신 시스템이 인터넷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신다고 하게 되면 인터넷을 좀 뭐 쓰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호스트 운영 체제가 리눅스다 그러면 뭐 IP 테이블스나 이런 정책에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자, 윈도우가 호스트인 경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건 서버 목적이지 않습니까? 서버인 경우에 바꾸시겠다 그러면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이 설정을 누르시면, 보통 이제 IPv6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IPv4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IPv4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두시는 건데 보통 직접 써버렸으면 IP를 할당 받으실 겁니다. 수동을 선택을 하고 얘도 누른 다음에 IP 치시고요. 뭐 예를 들어 한번 쳐볼까요? 203.247.40.244 넷마스크 255.255.255.0 게이트웨이 얼마 그 다음에 DNS 서버 얼마 이렇게까지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이게 IP를 알려줄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시스템 엔지니어 서버 관리자들은 그냥 그 네트워크 관리자가 할당해준 IP를 그냥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적어주는 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게 지금 버추박스 기반이기 때문에 캔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IP를 일단 받아오도록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관련 부분은 뭐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도 있고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이름 설정하는 게 있죠. 호스트 이름은 컴퓨터 거, 즉 서버 이름을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웹서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웹서버다 그러면 네, 보통 www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도메인 있다 그러면 www 뭐, 만약에 www 뭐 청주대학교다 그럼 cju.ac.kr www.cju.ac.kr 이렇게 주시면 돼요. IH.KR이다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컴퓨터 이름만 주시면 되고요. 적용 눌러주시면 여기 이름이 적용되는데 안 되신다 그러면 껐다 켜주세요. 예, 그러면 적용이 될 겁니다. 컴퓨터 이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파일 프로파일 눌러보겠습니다. 보안 정책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걸 켜두시면요. 서버 운영하면서 약간 보안이 안 좋은 점, 그 메시지로 계속 알려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시면 좋긴 한데 귀찮은 메시지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귀찮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이시면은 그냥 뜸으로 하셔서 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완료 누르고요. 자, 그러면 현지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거의 다 끝났고 사용 설정만 남았습니다. 자, 사용자는요. 자, 루트 눌러볼게요. 루트 비밀번호. 일단 관리자 계정 루트입니다. ROT. 이건 못 바꿉니다. 못 바꾸기 때문에 자, 관리자 계정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 관리는 루트 계정을 사용해야 되어 있고 루트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알아볼 수 없도록 되게 복잡하게 하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쉽게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로키로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패스워드 보이는 거 아시죠? 그냥 ROCKY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게 너무 짧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시면 안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특수 문자를 섞거나 대소 문자를 섞거나 숫자를 섞거나 아니면 이제 스페이스 같은 거 누르셔서 하시면 양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강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네, 그냥 윈도우에서 가상 머신 쓰는 거고 하니까 그냥 쉽게 로키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ROCK 해볼게요. 대신에 이렇게 짧게 하거나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사용자 패스워드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무 짧기 때문에 완료를 두 번 누르는 거. 원래 높으면 한 번만 누르시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두 번. 그러니까 원래는 막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허용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누르고요. 이제 한 번 더 누르고 나오죠. 화면 하단에 이제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실은 루트만 설정하면 넘어가긴 하는데 자, 사용자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누르시면 사용자 성명에 사실은 아이디는 사용자 이름만 하시면 되는데 성명에 자기가 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보세요. 자, 이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를 생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서버로 설치를 하면 루트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대부분 엠처지. 특히 이제 이 로키누스 레드 계열들은 그 외부로 접속할 때 SSHD라는 걸 사용하는데 SSH가 열려 있고요. 루트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로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를 보통 운영을 하시게 되면 해커들이 시도를 합니다. 보통 이제 포트 스캔 같은 거 하고 운영체를 찾아낸 다음에 이게 리눅스다 그러면 리눅스의 SSH까지 가동된다라고 하게 되면 루트로 고정하고 지금 제가 설정을 로키도 해보고 패스워드 해보고 센토스 막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기법을 브루트포스 계열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SSH 무제한기 대입법 공격이라는 시도를 합니다. 거의 뭐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로키를 하시는 경우에. 자,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어떻게 루트의 차단을 막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로 전환한 다음에 수도라든지 또는 SU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묻으신다면 사용자는 한 명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사용자를 관리자로 설정합니다. 했죠. 자, 이거를 하시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자, 그 sudo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 sudo라는 명령을 통해서 루트랑 거의 동일한 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시는 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안, 특히 수도라든지 그 개념을 아시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 보안상도 안 좋기 때문에 하시지 않는 걸 보내드리고 참고로 여기 이 사용자를 관리자 설정하게 되면
루트 패스워드는 또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설정을 하시고 루트를 그냥 패스워드로 루트를 막아놓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지금 뭐 우분투 계열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레드햇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쓰고 다수의 서버를 운영하는 게 많고 또 뭐 인수인계라든지 다수의 사용자가 서버 관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루트라는 패스워드를 두고 쓰는 거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자, 다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일단은 이 사용자를 관리 설정하는 거는 비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비밀번호를 제가 숫자로 뭐 대충 섞어서 높여볼게요. 일반 사용자 좀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저희 그러면 양호 나오죠. 뭐 숫자랑 뭐 영문점을 섞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일치하면 이제 밑에 메시지는 없어지죠. 자, 고급은요. 고급은 홈 디렉토리나 뭐 UID, GID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룹을 추가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설정한 이유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 지금 관련된 설정들은 하나 못 바꿉니다. 파티션. 파티션은 못 바꿉니다. 이거는 뭐 디스크를 새로 이렇게 추가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파티션만 잘라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완료.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현지가 볼게요. 키보드 한국어, 한국어 대한민국, 아시아 서울대. 자, 설치 원천은 로컬 미디어, 소프트 특정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물론 옆에 한번 눌러보면 요거 개발용 툴까지 해주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파티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자동 파티션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덤프 비활성화, 네트워크 연결됨 확인하셔야 돼요. 큐무를 하셔야 되고, 보안 프로도 설정하지 않았고, 루트 비밀번호 설정했고요. 사용자, 제가 포세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자유롭게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안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안 만드신 경우에는 그 유저애들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설치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설치가 들어갈 거고요. 네,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영상을 제가 끊을 건데, 자, 패키지 수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저는 알고 있어요. 1484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8.10 버전에서 워크스테이션의 개발용 툴을 선택을 하면 대략적으로 8.4 1484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만 확인하고 뭐 영상을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1484개고요. 아, 일단 책을 보시면요. 네, 설치. 네, 됐어요. 빨리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음. 자, 뭐, 네, 여기 어느 석 때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동안에. 자, 일단은 이제 여기는 한국어 선택하고 말씀드렸죠. 똑같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설치 요약에 보면 이렇게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그래픽카드나 이런 거 잘 안 맞는 경우,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잘리실 수도 있어요. 참. 이게 뭐 특정 케이스면 요렇게 좀 안 보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 그거는 뭐 버추얼박스랑 뭐 그래픽 카드랑 다 좀 복잡하게 좀 약간 버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도 요거도 그런 상태에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메뉴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키보드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약간 메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언어 지원하게 되면 추가 언어 지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아시아 서울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설치 원전은 기본이 이제 앱스트림은 예, 그냥 두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선택했습니다. 제가 워크스테이션에 예, 개발료 초정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설치 목적지는 예, 저희는 이제 특수 쪽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정 어려우시면 자동 설치, 파티션 자동 설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예제는 사용자 정의했고요. 그러면 수정 파티션 설정에 대한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표준 파티션으로 하는데 예, LVM, LVM 심플브의 설명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추가로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교재들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비바이 사기가 했는데 남겨두는 거를 권장한다고 말겠죠. 책하고 좀 다르게 책은 그냥 기비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설명은 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하면 줄어든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줄어드는 걸 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80GB, 뭐 4GB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건 좀 뭐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르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변경 요령.
됐고요. 그 다음에 K댐프 설명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코스트 이름 설정하는 거, 네,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거 바꾸고 설정하라는 거고. 그다음 컴퓨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반드시 여기를 켜달라는 거 나오고요. 더블 하고 적용 누르는데 적용이 안 되면 네, 이렇게 껐다 키시면 된다. 라고 나오고요. 보안 정책은 일단 끔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메시지가 무시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생성. 예, 나오죠. 루트 비밀번호는 아까 말씀대로 최소 6자 권장하는 게 최소 6자. 사전에 나오는 거 단순한 거 있잖아요. 피하셔야 되고요. 또 숫자, 대문자, 소문자, 공백, 특수문자까지 공백은 이제 스페이스 키 누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아마 뭐 패스워드 유출되는 거는 뭐 많이 막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루트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짧게 하면 2번 눌러야 된다는 설명도 제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반드시 생성을 하라고 제가 했고, 요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에 나오는 건 할 수 있다고 설명, 뭐 디테일하게 설명 잘 해놨네요. 끊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예, 사용자 설정 확인을 하고 이제 설정 누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8.8 버전에서는 1482개 두 개 늘었네요. 버전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1484개입니다. 8.1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재시작 버튼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냥 뭐 영상이 흐르도록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영상 또 끄고 예,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 영상 세 번째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